자, 수학 시험 보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학생들이 많을 거야. 물론 잘 본 친구들도 있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이렇게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나 수학 문제를 많이 풀고 수학에 대해 정말 시간 많이 투자했는데 왜 점수가 이 모양이 꼴이지? 제일 많이 공부한 과목이 수학이었는데 점수는 수학이 제일 안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들, 선생님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야. 대단히 안타깝다. 물론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잘 알아. 하지만 제대로 된 방향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 그 열심히 한 게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너무나도 달라지는 이런 상황들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야. 수학 시험이 끝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를 통해서 어떤 걸 반성해야 되고 내가 왜 점수가 안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 시험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끔 노력하는 일, 이게 지금 현재 너희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길 바라겠다. 자, 그러면 내가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뭘까?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첫 번째, 너희가 공부할 때 있어서 수학이라는 과목을 암기 과목으로 생각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공식을 단순히 암기하거나 문제 유형을 암기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적용해서 푸는 일, 이걸 가지고 공부를 아무리 한다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너희가 새로운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자, 이건 이번 수능을 통해서도 굉장히 크게 증명이 됐지. 처음 보는 유형, 처음 보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봐야 될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전략적인 것을 개념을 통해서 끌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를 접근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 자,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수능이다, 어려운 수능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지.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되게 커. 즉 개념서가 명확하게 잡혀있는 입장에서 이 개념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의도를 위해서 이 문제가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상 수학이라는 문제는 모든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맞아. 어떤 유형은 어떻게 풀고 어떤 유형은 어떻게 풀고 어떤 유형은 어떻게 풀고 이런 식의 암기식의 접근 방법이 지금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사실이겠지. 두 번째, 공부량. 너희가 공부를 가장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실제로 따져보면 그 시간보다 더 많이 한 학생들이 점수가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수학이란 과목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문제 푸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하루라고 한다면 수학은 그 시간에 최소 3배에서 5배 정도의 시간이 든다라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이다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단계적으로 쌓아가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웠던 과목을 모르면 2학년 때도 모르고 2학년 때 배웠던 과목을 모르면 3학년 때 과목도 모르기 때문에 이 점차적으로 쌓여가는 단계를 밟아가는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지금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앞선 내용들을 추가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지금 공부하는 이 양 자체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나는 중학교 때는 공부 안 했지만 고1 올라와서 열심히 할 거예요. 혹은 고2부터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해서 수학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이전에 공부 안 했던 것들 때문에 지금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것을 꾸준하게 극복해 나가야지. 예전부터 공부해 왔던 친구들이 점수 잘 나오는 걸 갖고 너는 이거밖에 안 했는데 점수가 이렇게나 잘 나왔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노릇이겠지. 세 번째, 스스로가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안 되는 케이스야. 자,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파트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못했을 때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문제가 틀렸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가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해.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해서 오답이라고 얘기하지. 수학에서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오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선생님이 아무리 질문을 받아주고 너희가 아무리 해설을 보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못 풀면 그 문제는 틀린 문제가 돼버리지. 하나 더,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풀어야 되는 요 문제에 대해서 내가 1부터 4까지 안다라고 치더라도 결국 5를 못하는 이상 결국 이 문제는 틀린 문제가 돼버리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없다라는 것은 전체 과정을 모른다 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을 몰라서 못 푸는 걸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지? 맞으면 안 보고 틀리면 해설을 보면서 접근하는 방식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 해설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을 모두 다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레시피지.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못하는 거 큰 문제. 하지만 레시피를 보지 않고 요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수학이라는 과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다른 예시로 내비게이션을 보고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건 정말로 쉬워.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나의 감 혹은 곳곳에 놓여져 있는 간판이나 위치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해서 스스로 내가 목적지까지 도달해내는 것을 스스로 해본 사람만이 아예 처음 보는 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이 충분한 오답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어떤 거에 대한 과정을 지금 못하고 있고 이 과정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잡지 못하는 한 계속해서 오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지.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 자, 첫 번째가 뭐였지? 개념을 통한 학습이 정말로 중요하다. 모든 문제를 암기로 풀지 말고 유형화를 시키지 말고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이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된다. 두 번째, 문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게 중요한 거다. 즉, 남들이 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피드백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학이라는 과목이 단계적으로 쌓여가는 과목이다 보니 앞에서 얼만큼 했느냐가 뒤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는 거. 세 번째, 내가 틀린 문제나 못한 과목에 대한 오답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특히 수학이란 과목은 절차의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서 내가 문제를 틀렸는지 어떤 절차가 지금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피드백을 한다면 분명 다음 시험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자,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 너희들의 궁금증 그리고 수학으로 인해 발견되는 많은 어려운 사항들을 해결해주는 저승상담소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너희가 궁금한 상황이나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이런 내용들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영상으로서 너희에게 다 해결해주겠다.